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의 목표는요. 발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발전이 어떻게 되는지,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다음에 그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수송하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냥 보시면 돼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인 건데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가볼게요. 플러스 극에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여기. 이거 안 썼죠, 왜? 잠깐만. 오케이. 이러면 되겠다. 오케이, 됐어. 좋았어. 뷰. 왜 안 돼?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귀찮네요.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다. 자,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 여기 말하는 거, 여기. 자, 그 다음에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흐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류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에는 전기력, 그 다음에 전기장이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은 결국 자기력이죠, 자기력. 그래서 전기적인 현상, 자기적인 현상 이렇게 따로 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하나가 됩니다. 더 이상 얘네들은 별개의 현상이 아니에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는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전류가 있다면 자기장도 같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더 기억해야 할 거는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다라는 거. 그다음에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라는 사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자, 여담으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통합과학 A를 위해서 얘기합니다. 여담으로 얘기하면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은 반대입니다.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지만 전자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는 게 전자의 흐름이에요. 전자의 흐름. 자,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는 앙페르 법칙을 보도록 할게요. 앙페르 법칙, 오른나사 법칙이다라고도 하죠. 중학교 때 많이 봤을 거예요.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치켜 들게 되면은 엄지 손가락이 나오게 될 텐데 오른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엄지 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을 가리킨다라는 거고요. 네 개의 손가락 감아주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될 거다라는 의미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오른나사 법칙은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림을 보시면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 자,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 솔레노이드 이 세 가지의 도선 형태를 모두 다 만족하는 법칙입니다. 모두 다 만족하는 법칙으로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을 감싸주면은 그것이 방향이 되는 거예요. 다만 직선 도선은 내부라는 개념이 없죠. 직선 도선 내부라는 개념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원형 도선은 원형 내부, 혹은 솔레노이드는 솔레노이드 내부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흐르는 내부에 흐르는 자기장을 얘기할 때에는 이 오른쪽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류의 방향을 4개의 손가락으로 얘기를 하고 엄지손가락이 내부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은 원형 도선과 솔레노이드 도선에서만 만족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오른나사 법칙을 알고 있는 상태로 가장 기본적인 직선 도선부터 보겠습니다. 직선 도선은 내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순순하게 알고 있는 오른나사 법칙,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인 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직선 도선이 이렇게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 감아주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오케이. 그리고 이 자기장의 크기는요.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 이 자기장의 크기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작아집니다. 당연히 전류에 의한 영향력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장 자체도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류가 크면 클수록 자기장도 커진다. 비례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자기장을 그래프 형식으로 그린다라고 하면은 직선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 자기장의 크기는 도선과 가까울 때 커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작아지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질 겁니다. 네. 이게 직선 도선. 근데 이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은요, 또 다른 형태로 표현을 가능합니다. 아까 오른나사 법칙을 해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오른쪽 도선을 보면은 오른쪽 여기 오른쪽 구역을 보게 되면은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 인지를 하실 겁니다. 손가락을 감아주게 되면 지금 이 화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이 들어가는 형태를 우리는 X로 표현을 해요. X로. 그 다음에 화면 왼쪽을 보면은 이제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다, 나오는 형태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나오는 그런 자기장은 동그라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나오면은 동그라미, 들어가면은 X 표시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자, 이제 직선 도선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엄지손가락이 전류인 오른나사 법칙을 쓰면 됐던 직선 도선이었고요. 이제 원형 도선으로 가볼게요. 원형 도선부터는 우리는 내부 중심에서의 자기장만 주목을 합니다. 내부 중심에서의 자기장. 딱 중심에 있는 자기장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은 반지름에 반비례하고요. 전류에 비례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형 도선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돌려 얘기해서 반지름이 크다라는 것은 원형 중심으로부터 도선까지의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형 중심에서의 자기장은 반지름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부터는 오른나사 법칙을요, 좀 다르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던 엄지손가락이 전류인 오른나사 법칙을 쓰면은요, 맞아 떨어져요. 한번 감아 보시면은 원형도선 외부에서는 들어가는 자기장, 그 다음에 원형도선 내부는 나오는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원형도선을 이렇게 돌려야 되기 때문에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형된 오른나사 법칙을 사용하자라는 거죠. 4개의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싸 주시고요. 이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내부의 자기장, 내부 자기장의 방향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그려지죠? 그렇죠? 내부 자기장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내부는 지금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로 표현을 했고, 외부는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X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때 원형 도선을 좀 2차원 평면상으로 그렸어요. 이렇게 2차원 평면상으로 그렸을 때 아까와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이 형성되겠죠. 근데 이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자기장은 무조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 뚫고 나온 자기장은 다시 자기가 나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움직인다고 했죠? N극에서 S극으로. 그래서 N극에서 나와야지 N극, 들어가야지 S극.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그게 성립을 합니다. 자기장이 위쪽으로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N극이 되고요. 아래쪽은 들어가잖아요.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S극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자석이 된다라는 거죠. 전류가 원형을 그려서 돌았을 뿐인데 자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형 도선에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았고요. 이제 솔레노이드로 가볼게요. 이 솔레노이드는 원형 도선이 겹겹이 쌓아져 있는 구조로 나타난 거예요. 원형 도선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자기장이 더욱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 어쨌건 원형 도선에서 만들어지는 전류이기 때문에 결국 자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솔레노이드, 코일이라고도 합니다. 코일. 여러분들은 코일이 더 친숙할 수도 있어요. 코일. 이 코일에서의 내부 자기장을 바라보게 되면은 몇 번을 감았는지, 저기에 보면은 단위 길이당 가무수다라고 나와 있죠. 이 솔레노이드 길이가 있긴 하지만 이 솔레노이드 길이가 뭐 천차만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길이에 따라서 몇 번을 감았습니까? 몇 번을 감았습니까에 따라서 이 스몰 n 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몰 n 값이 단위 길이당 가무수다라고 해서 솔레노이드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비례 관계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전류가 크면 클수록 자기장이 더 크게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또 특징은요, 이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은 균일해요. 일정하다라는 거죠. 일정 균일.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그림을 볼게요. 자,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흘렀을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오른나사 법칙 4개의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감아주게 되면은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나온다라는 걸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부 보면은 내부에서의 이 자기장의 분포를 제가 균일하게 그려놨죠? 균일하게 그려놓은 이유는 아까 원형 도선에서는 볼 때 이렇게 자기장이 퍼져나가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이 솔레노이드는 원형 도선이 겹겹이 쌓아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녀석들을 계속 붙잡아 주는 거예요. 붙잡아 주기 때문에 이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만큼은 자기장의 변화가 없습니다. 어디를 측정하던 간에 자기장의 값은 똑같아요. 균일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게 솔레노이드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 따라서 감아주니까 위쪽은 자기장이 나오고 아래쪽은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결국 위쪽은 N극, S극, 아래쪽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극성은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은 감아주는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전류의 방향에 따라 이 N극과 S극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단원에서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거는 전류가 흐르면은 자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석이 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파트는 넘어가도록 하고 뒤로 가볼게요. 이제 렌츠 법칙이다라고 해서 이러한 솔레노이드가 자기장의 변화를 느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성의 법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관성 법칙.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싶어 하는데 자신 내부에 이 솔레노이드 내부 여기 내부에 흐르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요. 이 솔레노이드는 그거에 반발을 하게 됩니다. 반발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N극이라는 자석을 이제 외부 자기장이죠. 이거는 솔레노이드 자체의 자기장이 아니니까 N극이라는 것을 이 솔레노이드에게 가까이 접근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솔레노이드에게 가까이 접근시키지 않고 그냥 자석을 냅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솔레노이드 입장에서는 계속 자기 내부 안쪽으로 내부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놓여 있을 거예요. 이 빨간색의 자기장이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석의 위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자기장이 솔레노이드 내부를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솔레노이드는 이 상태가 안정적인 거죠. 자신의 관성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N극이 솔레노이드 안쪽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더욱 많은 자기장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솔레노이드는 더욱 많은 자기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의 관성 상태가 변하게 돼요. 그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죠. 더욱 많은 자기장이 들어가니까 솔레노이드는 이런 거예요. 왜 나에게 더 많은 자기장을 주니? 더 주지 마. 뱉어낼 거야. 주지 마. 주지 마. 토해낼 거야. 토해내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파란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는 반대 방향으로 변화의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 유도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아까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그거의 역순으로 자기장에 의해서 자 이제 엄지손가락입니다. 자기장에 의해서 감싸줄 수 있는 전류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아주게 되면은 지금 노란색의 유도전류 방향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이때 만들어지는 전류의 이름이 바로 유도전류가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유도 자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유도전류의 방향성. 이거를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또 보면은 아까 반발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변화가 싫어서 반발한다라고 했잖아요. 유도 자기장을 솔레노이드 위쪽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지금 이 솔레노이드는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으로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이때 한번 외부 자석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외부 자석 N극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지금 솔레노이드는 위쪽을 N극으로 만들어서 청력을 유발시킨 거예요. 오려고 하니까 오지 마, 오지 마 한다라는 거죠. 반발력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관성의 개념과 똑같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할게요. 자, 이게 첫 번째 상황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상황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두 번째 상황은 N극을 멀리 했을 때예요. N극을 멀리 했을 때를 보면 외부 자기장을 똑같이 봅시다. 얘가 멈춰 있을 때에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일정한 양의 들어가는 자기장이 솔레노이드 내부에 있을 거예요. 솔레노이드는 그거에 적응하고 있었죠. 근데 자석이 멀어지게 되면은요. 더욱 작은 양의 자기장이 솔레노이드 내부를 들어가게 되는 거고 솔레노이드 입장에서는 왜 많은 양의 자기장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조금밖에 안 들어오지? 더 들어와. 더 들어와. 난 변화가 싫으니까 더 들어오세요. 더 들어오세요. 이제는 들어가는 쪽으로 유도 자기장을 만들게 됩니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자기장을 만들었으니까 이때 또 오른나사 법칙을 쓰게 되면은 유도 전류의 방향도 바로 알아낼 수가 있고요. 이때 유도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유도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다시 이 솔레노이드의 극성을 파악해 보면은 아래쪽이 N극, 위쪽이 S극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또 이제 자석을 봐. 그럼 이제 자석은 N극이었죠. 솔레노이드는 위쪽이 S극이죠. N극이 멀어지려고 하니까 이제는 붙잡으려고 하는 인력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자석이 가까워지려고 하면 오지마 오지마, 자석이 오려고 하면 가지마 가지마,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이러한 힘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전자기 유도 현상입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 자, 한번 더 가볼게요. 이제는 S극입니다. S극은 들어가는 자기장이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때 S극을 솔레노이드에 가까이 접근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솔레노이드 입장에서는 자신으로부터, 그러니까 솔레노이드 내부로부터 나가는 이 빨간색의 자기장이 놓여져 있을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일정량의 자기장이 나가고 있었겠죠. 근데 S극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는 자기장의 크기가 더욱 많아지게 되고요. 아까보다 더욱 많은 자기장이 나가다 보니 솔레노이드는 나가는 게 싫어. 나가는 게 싫으니까 들어와 들어와. 더 나가지 말고 들어와 들어와. 들어오라는 유도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방향으로 다시 유도 전류 방향을 그려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었으니까 위쪽은 S극, 아래쪽은 N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밑에도 다시 비교해 볼까요? S극이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솔레노이드 위쪽이 S극으로 자화가 되어 가지고 청력이 유발됐습니다. 들어오려고 하니까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네, 반발력이라는 거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제는 S극을 멀리 했을 때 아까 마찬가지로 외부 자기장은 나가는 방향, 솔레노이드로부터 나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솔레노이드는 이게 적응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S극이 멀어지다 보니까 나갔던 애들이 이제 덜 나가는 거예요. 더 적은 양의 자기장이 솔레노이드로부터 나가고 있다 보니까 얘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가니? 더 나가, 더 나가세요. 더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이때 손가락을 감아주게 되면 유도 전류 방향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때 위쪽으로 자기장이 만들었으니까 N극, 아래쪽은 S극. 그럼 또 보자. S극과 N극이죠. 멀어지려고 하니까 이제 인력이 작용돼 가지고 붙잡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렌츠 법칙은 솔레노이드가 느끼는 이 반발력인 거예요. 자신의 운동 상태를 지키려고 하는 반발력이다라는 거 재차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캐치해야 되는 거, 자석에 어떤 극을 접근시켰을 때 유도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유도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때 작용하는 게 청력인지 인력인지 구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상황을 완벽하게 마스터해 주세요. 이 네 가지 상황을. 자, 지금 그렸던 이 판서 노트 있죠? 이거는 온라인 공지사항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자기장의 표현을요,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기장의 크기가 자성체로부터 머리가 멀면 멀수록 작아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와 같은 표현인 거예요. 만약에 이 자기장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낸 거는 원래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이 자기장을 눈으로 시각화한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봤을 때 얘를 우리는 자기선속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 파이라고 적습니다. 파이 이렇게 적은 게 파이예요. 파이. 이 자기력 선을 자기 선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물리학 원대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자기 선속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기 선속의 개수를 보세요.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죠.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어떤 똑같은 면적을 그려 놓는 겁니다. 공간상에 똑같은 면적을 이렇게 그려 놓게 되면은 이 자기 선속이 몇 개가 이 면적을 통과하고 있냐, 몇 개의 자기 선속이 똑같은 면적을 통과하고 있냐, 이 개수로 따져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멀리 있는 녀석은 자기 선속이 조금밖에 통과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으면 자기장이 작은 거예요. 그걸 표현한 게 지금 이 수식입니다. 자기장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개수에 비례한다. 자기 면적을 통과하는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선속 자체를 자기장 곱하기 단면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손속 자체를 자기손속 자기장 곱하기 단면적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다녀오셔도 됩니다. 다녀오십니다. 지금 이거 수업 녹화되어 있는 것도 다 올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이 통과하는가가 관건인 거예요. 자기 선속이 단면적을 얼마나 많이 통과하냐. 자, 이 개념을 소개한 이유는 이 패러데이 법칙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패러데이 법칙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것은,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아까 얘기했던 이 렌츠 법칙을, 렌츠 법칙에는 공식이 없었죠? 이것을 공식화한 것이 바로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패러데이 법칙을 알기 위해서는 오음의 법칙을 다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중학교 때 배웠죠? 전류 곱하기 저항은 전압이다. 그렇죠? 전압. 이 전압의 값을 패러데이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유도 전류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유도 전류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고 그 도선은 저항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결국 전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우리는 이 패러데이 법칙을 통해 이 전압을 계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전압의 이름을 우리는 유도, 기, 전, 역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전력이지만 전압의 개념이다라는 거. 전압입니다. 전압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봅시다. 이 유도 기전력이라는 것은 솔레노이드에서 만들어지는 유도 전류이기 때문에 솔레노이드를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더욱 많아질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얼만큼의 빠르기로 변화할 거냐라는 건데 뭐가 변해야 되냐? 자기 선속이 변하는 거냐를 묻는 거예요. 아까 자기 선속은 뭐였어요? 자기장 곱하기 단면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기 선속은 어느 특정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의 개수 다 해가지고 얘가 높으면 자기장도 높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풀어쓰게 되면은 몇 번 감았는가, 그다음 얼만큼의 빠르기로 자기장이 얼만큼 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게 지금 이 패러데이 법칙이 되는 거예요. 단면적도 변할 수가 있긴 해요. 단면적이 변한다는 거는 이 솔레노이드의 이 두께, 이 단면적, 이 솔레노이드의 단면적이 변한다라는 건데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아직은 다루지 않습니다. 물리학 원 때부터 다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A는 상수 취급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장이 변할 건데 얼만큼의 빠르기로 변하는 거냐, 얼만큼의 빠르기로 변하는 거를 묻는 거냐라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유도 기전력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렌츠 법칙이라는 것은요, 외부 자기장의 변화가 생길 때 솔레노이드의 유도 전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전압을 만들었습니다. 전압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또 돌려 얘기해서 뭘까요? 사방에 솔레노이드를 박아놓고 여기다가 자석을 만들어. 자석을 둬. 그 다음에 이 자석을 회전시키면은 이 솔레노이드는 계속해서 자기장의 변화를 느끼겠죠. 그럼 얘네들은 모조리 전류를 만들어내겠죠. 이 전류가 곧 전압이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발전기잖아요. 그렇죠? 이 발전기의 원리를 우리는 패러데이 법칙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패러데이 법칙을 통해서 발전의 방법을 알아냈고 우리는 이제 전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이 전압을 가지고 우리는 전기 에너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전기 에너지의 표현 방법이 전력이라고 해요. 전력 P. 자, 아까 패러데이 법칙 유도 기전력이라고 했죠? 근데 그때 얘기했던 그 전력은 전압의 개념이었고 지금은 진짜 전력의 개념입니다. 에너지의 개념이라는 거죠.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그러니까 얼만큼의 빠르기로 전기 에너지가 흘러가고 있는가를 묻는 게 전력이 되겠습니다. 얼마만큼 빠르기로 전기 에너지가 흘러가고 있냐를 묻는 게 전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전력을 쓰게 되면은 옴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옴의 법칙. V는 IR. 자, 그래서 전압 곱하기 전류가 전력이 되겠는데 전압 곱하기 전류가 전력이 되겠는데 옴의 법칙을 적절히 활용하게 되면은 I 제곱 곱하기 R, 그러니까 전류 제곱 곱하기 저항, 그다음에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 이렇게 전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력을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력은 어쨌건 에너지 개념이다라고 했잖아요.
에너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에너지 보존을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에너지 보존이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손실되는 경우는 사라지는 경우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네, 손실될 수는 있지만 사라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전환이 될 뿐이지. 오케이? 음. 자,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발전소에서는 그 솔레노이드의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전기 에너지를 우린 전력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죠? 발전소에서는 전압 곱하기 전류라는 이러한 전력을 만들어내고요. 내고 이걸 우리 가정집까지 보내야 되는데 가정집까지 보내는 과정에서는 전기줄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전기줄은 당연히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있다 보니까 이 저항에 의해서 손실되는 전력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일단 이 전기줄의 저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전기줄의 이 저항은 처음에 이 로라고 해요. 로 비저항이다라고 하는데 이 전깃줄을 구리로 만들었습니까? 은으로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초전도체로 만들었습니까? 이러한 물질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질에 따라 저항값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질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 저항이라는 것은 전자가 이동을 하는데 다른 물질들에 의해서 이 충돌 현상으로 만들어지는 열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전자가 자유롭게 넓은 공간을 이동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저항은 줄어들게 돼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전깃줄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당연히 저항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 길이 많죠, 전자가. 전자가 갈 길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항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냐, 혹은 단면적을 어떻게 하냐, 그다음 길이를 어떻게 하냐로 저항을 줄일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저항에서는 어쨌건 전자의 충돌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지금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전기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과정일 뿐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열 에너지를 우리는 손실 전력이다 라고 하고요. 이 손실 전력은 저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류 제곱, 그 다음에 저항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 발전소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발전소에서는 전압 곱하기 전류로 이렇게 발전 전력을 표현한다라고 했었는데 발전소에서 발전소에서는 일단은 전기 에너지를 만든 거기 때문에요.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이때 만들어진 전력은요. 전압을 높이던 전류를 낮추던 어쨌건 이 전력의 양은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얘가 변할 일은 없어요. 얘가 변할 일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전기줄을 통해서 전력을 보내게 되면은 열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실 전력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해서 손실 전력에 대한 관계식을 보니까요. 저항을 낮추거나 아니면은 전류를 낮추면 되겠죠. 근데 저항을 낮추는 방법은 아까도 말했어요. 뭐 도선을 은으로 만들다거나 단면적을 크게 하거나 아니면 길이를 짧게 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또 반면에 전류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류를 줄인다. 한번 가볼까요? 만약에 발전 전력에서 전력이 에너지 보존에 있어 일정하되 그러면 우리는 전압을 높이거나 낮출 수도 있겠죠. 근데 손실 전력에서는 전류의 제곱에 하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류를 낮춘다라는 것은 손실 전력을 낮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전 전력에 있던 전압을 n배 높이게 되면은 전류는 n분의 1배가 되게 되고요. n분의 1배가 된 흐름이 그대로 전기줄을 따라 움직이겠죠? 그래서 쭉 타고 가면은 이 손실 전력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손실 전력이 n 제곱분의 1이 된 거예요. n 제곱분의 1배가 되는 거다. n 제곱분의 1배. 만약에 전압을 2배 올리죠? 그럼 전류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손실 전력은 4분의 1이 된다라는 거예요. 손실 전력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발전소에서 집까지 보낼 때는 처음엔 엄청난 고전압을 보내게 됩니다. 한 10만 볼트, 100만 볼트가 넘는 어마무시한 그냥 전압을 가하게 돼요.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V를 n배 하면은 전류가 n분의 1배가 되고요. 손실 전력은 n제곱분의 1배가 된다. n제곱분의 1배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110V를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20V를 쓰는 이유가요. 전압을 2배로 하면은 손실 전력이 줄어들잖아요. 손실 전력이 줄어들면은 손실되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보다 우리가 좀 돈이 없다 보니까요. 예전에는 이제 그래서 220V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이렇게 개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그래요.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녹화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보내게 되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변전소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변전소라는 것은 이제 전압을 바꾸는 그런 장소입니다. 변전소. 그래서 이거는 송전 변전소다라고 해서 일단 보내는 데 역할을 두고 하는 거죠. 우리가 쓰려고 하는 전기가 아니라 보내기 위해서 손실 전력을 낮추기 위해서 전압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엄청난 고전압을 보내게 돼요. 자, 손실이라고 쓸게요. 손실전을 낮추기 위한 목표인 거죠. 그래서 엄청난 고전압을 보내게 된다. 그 다음에 쭉 타고 움직여요. 움직이다 보면 또 다른 이제 변전소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는 집에 우리가 쓸 수 있도록 220V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이제 변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전이라고 해요. 배전 변전소. 그래서 여기서는 손실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때는 전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압이 낮춰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 가정집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력 수송의 과정이에요. 발전소에서는 전압을 높여가지고 송전 변전소로 보내게 되고요. 그러니까 송전 변전소에서 전압을 높이는 거예요. 전압을 높이고 이걸 쭉 다시 보내서 가정에 도달하기 전에 배전 변전소를 거쳐서 전압을 다시 낮춥니다. 낮추고 이제 우리가 이걸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하는데 결국 지금 전압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있습니다. 주상 변압기는 배전 변전소 그 전에 있는 주상 변압기. 자, 이 와중에서도 낮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한 번 더 낮춰주는 거예요. 한 번 더 낮춰주는 거. 진짜 우리가 쓰도록 220V로 만드는 거.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럼 어쨌건 이렇게 전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변압의 원리까지를 보는 게 이번 단원이 끝입니다. 변압의 원리를 보도록 하죠. 변압의 원리는 우리가 그 전자기유도 현상을 다시 이용하는 거예요. 두 개의 솔레노이드를 이렇게 그려놓고 하나는 첫 번째 발전소, 하나는 두 번째 발전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첫 번째 발전소에서는 P1이라는 전력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발전소에서 옮길 거니까 전자기도 현상을 통해서 옮길 거니까 두 번째 발전소에서는 P2라는 전력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각 발전소의 특징을 보면은요. 첫 번째 발전소는 솔레노이드를 두 번째 발전소에 비해 2배 더 많이 감았고요. 두 번째 발전소는 이제 1배 이렇게 감아져 있습니다. 2대1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감은 수가. 그리고 첫 번째 발전소에서는 전압을 220V를 제공했다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220V에 해당하는 전류는 2A를 보내고 있다. 첫 번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 우리는 두 번째 발전소에서의 전압이 몇인지 전류가 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어쨌건 첫 번째 발전소에서 전력을 만들어내면은요. 전력 손실이 없다는 가정하에 전력이 없다는 가정하에 두 번째 발전소에서도 P2라는 전력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다시 쓰게 되면은 전압 곱하기 전류. 오케이? 그리고 이거를 비례관계로 쓰게 되면은 V2분의 V1은 I2분의 I1이라는 게 성립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가문수 2대1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패러데이 법칙을 생각해 보면 패러데이 법칙은 전압은 솔레노이드의 가문수의 비례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n 델타 t 델타 파이였으니까요. 오케이. 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얘 V1과 N1은 같은 비례관계에 놓여져 있고 V2와 N1, N2도 같은 비례관계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1대2의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식을 정리해 볼게요. 결국 V2분의 V1은 1분의 2라는 것을 만족해야 되는 거고 우린 220V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발전소에서는 110V를 제공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가문수에 의해서 전압이 낮아진 거죠. 그렇죠? 전압이 낮아진 효과를 얻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전류를 볼까요? 전류는 이러한 관계를 놓고 이게 똑같이 1대 2가 되어야 돼요. 근데 첫 번째 발전소에서는 2A가 흐르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발전소에서는 4A가 흘러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몇 번 감았냐, 그 다음에 주어진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전력 공식, 그 다음에 패러데이 공식에 따른 가문수에 대한 비가 전압과 같다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계산해 낼 수 있어야 하는 게 우리 9-1의 내용의 끝입니다. 됐나요? 많은 내용을 했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되는가부터 출발해서요. 이때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은 솔레노이드는 유도 전류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우린 이걸 이용해가지고 발전기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력이 만들어졌다 보니 결국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 것이고 이 전기 에너지를 보낼 건데 보내는 와중에서 전깃줄에 의한 저항에 의해서 손실 전력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발전 전력에서 전압을 n배 높이면은 전류가 n분의 1배가 되고요. 손실 전력은 n제곱분의 1배가 됨으로써 줄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냥 전깃줄 저항 자체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도선을 구리가 아닌 은으로 만들거나 구리를 더욱 두껍게 해가지고 단면적을 높이거나 아니면 도선의 길이를 짧게 하거나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이 과정, 발전소에서 송전 변전소, 배전 변전소, 가정까지 이어진다라는 것도 얘기했고요. 그럼 이렇게 전압을 바꿔야 하는데 바꾸는 방법은 변압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공식들을 총집합해서 이용하면은 설명해 낼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9-1의 내용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차피 전자기 유도를 배웠기 때문에요. 다음 시간에는 이 실험 영상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형태, 우리 1학기 때 했던 신소재 관련된 그 수행평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대 필기되어 있는 내용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기했던 내용들과 그 다음에 이 판서 내용들은요 모두 다 공지사항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무난하게 수행평가 보고 그 다음에 형성평가 보고 그렇게 시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이 아마 쌓여 있을 거예요. 쌓여 있을 건데 그것도 이제 차근차근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릴 거고요. 저 연락처 알고 있거나 이메일 주소로도 이제 질문 보내도 되고요. 혹시 지금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음,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뭐 딱히 질문이 없다. 있겠지만 나중에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바로 이거 올려주도록 할게요. 네, 고생 안녕히 계세요.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